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팀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 아스날과 경기를 합니다. 바이에른이 아스날을 이길 경우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90민에서는 8강에 오른 팀의 순위를 매겼는데 바이에른은 아스날이나 준결승 상대보다 낮습니다. 5위 바이에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와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어떻게든 더 나쁜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퇴보로 인해 바이엘 레버쿠젠에게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치고 토마스 투헬이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난다고 발표하는 등 바이에른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의 엄청난 저조한 성적 중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시즌 마지막 몇 달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적 결함이 분명하지만 케인, 르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와 같은 선수들이 바이에른을 대회 후반부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4위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특별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때때로 그들은 완전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현재 PSG에는 여전히 킬리안 음바페라는 선수가 뛰는 팀이라면 어느 대회에서든 우승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3위 아스날. 아스날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승부차기에 의존해 포르투를 배웅하는 등 다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을 보면 이번 시즌 진정한 우승 후보라고 믿게 됩니다. 8강전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경기가 끝나면 아스날이 어떤 팀인지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상위 2위와 1위는 예상하시는 대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로 아스날 경기 이후에도 결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바이에른 선수들은 아스날이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지만 승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매우 강한 팀이고 정신력도 뛰어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의 힘든 경기가 될 것이고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경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스날은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두 경기를 선사할 팀입니다. 현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기세도 좋죠.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뮌헨에서 열리는 2차전을 통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이에른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으로 돌아와 경기를 치르고 그것도 북런던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매우 특별합니다.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스널은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젊은 팀입니다. 우리는 유럽 최고의 팀 중 한 팀과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2년 동안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질적이고 위험한 팀이며 많은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질을 알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데리흐트와 다이어가 다름슈타트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고 풀백 및 수비형 미드필더들과도 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좋습니다. 다요트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기량을 본다면 지금 당장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근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다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신민은 지난 경기 2장의 레드카드와 8대0 승리를 상기시키며 데리흐트와 김민재 조합을 예상하네요. 이번 시즌 센터백 자리를 놓고 많은 경쟁이 있었지만 데리흐트는 최근 투엘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로 보입니다.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던 김민재는 팀 내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고 에릭 다이어를 대신해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과 간헐적인 부상으로 독일에서의 첫 시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 클라우스 아우겐탈러는 바이에른에서 15시즌 동안 7번의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겐탈러는 여전히 후방에 결정적인 리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중앙 수비에서 함께 뛰었을 때 그들의 개인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수비를 이루는 요소인 조화가 부족했습니다.
라치오와 마인츠를 상대로 수비 성능이 훨씬 나았습니다. 저는 데리흐트와 다이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팀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이 팀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봤습니다. 김민재는 한국에서 중국, 터키, 이탈리아, 그리고 지난 여름 민헨으로 왔습니다. 김민재는 매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수비의 리더는 누구인가? 입니다. 저는 우파메카노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강하고 빠르고 강한 태클을 하는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기회를 내주거나 골을 실점하면 항상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수비수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00% 오토매틱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변형이 시도되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에게 우파메카노의 평가는 시즌 초반과 비슷하게 비판이 많네요. 인기 없는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론 김민재와 우파가 더 나은 수비수일지 모르나 현재 더 나은 수비로 다이어와 데리흐트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지난 몇 시즌 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를 매우 높게 평가했었죠. 그는 수년 동안 폼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시즌의 절반은 항상 매우 좋았다가 나빴다가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팀 수비 방법을 모르고 경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는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리흐트는 확실히 리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로필이 잘 섞이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재와 우파가 그럴 수도 있죠. 지난 시즌 우파메카노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게 되네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낫거든요. 그는 이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파와 김민재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아우겐탈러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수비 듀오를 디스하며 그들의 조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민재의 중국에서 민헨까지의 언어 여행은 언어의 오디세이와도 같습니다.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우파는 팔고 김민재는 유지해야 합니다. 다이어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데리흐트와 김민재의 수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